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그 민심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 민심 지표는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100% 민심을 반영한다, 100% 민심과 일치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민심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맞아왔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김문수가 나오든 한덕수가 나오든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든 그 누가 나오든 간에 저 이재명이를 막을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크지 않다. 극히 그 확률이 낮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 또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보다는 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저 이재명과 맞상대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었는데 정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정말 이 나라의 앞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돼서 지금 현재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화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의 나라가 됐을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김문수든 한덕수든 그 누구든 간에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폭주를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나마도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정말로 이 국민들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정당이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인물 구성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 이번 대선에서 만약 패배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저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개혁하고 다시 저 지지세를 확장해서 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번 대선이 끝나면 김문수 후보의 정치 인생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정치를 계속합니까? 아니 무슨 정치 기반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과 무슨 연이 있어서 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비록 안타깝게 김문수 후보한테 패배했지만 적지 않은 득표를 한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서 결국에는 배신자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도 이 44%에 달하는 그 득표를 한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고 그 당권을 잡은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를 진두지휘하고 공천 작업도 하고 진두지휘도 하고 이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던 비난 그걸 갖다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고 자기만의 또 이 원내 세력을 만들고 이 원내를 규합한 다음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반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석이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만은 안 된다. 대선 패배에도 한동훈만은 안 된다. 전당대회도 안 된다. 한동훈의 당권 도전도 안 된다. 그 한동훈한테 공천 주는 것도 안 된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가 아직도 있고, 소위 말하는 김옥군 프로젝트는 아직도 가동 중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당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만의 당이 또 필요하다,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포기하실수록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분노, 무력감,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 당은 안 돼. 나 저 당 당원 안 해. 나 책임 당원 안 해. 나 당비 안 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 정치 관심 없어. 나하고 관련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의 정계 복귀, 정치 재개, 그 사람만의 정치는 점점 영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포기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완전 정계 은퇴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할 적 없습니다. 국민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자들이 벌써 포기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서 국내임 일각에서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당대회 그런 거 없다, 괜히 한동훈한테 좋은 기회 제공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어떻게 하냐, 비상대책위원회 계속 하면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전당대회 안 열면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가고 우리끼리 다 공천한 다음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한동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국내임 당 97조 10항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월 동안 운영한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1회에 하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이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언제부터 가동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국내임 당원에 따르면 언제 종료해야 됩니까? 올해 6월에 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이후에는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주류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조항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 비상대책위원회 더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전당대회도 없고, 그럼 과연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이 당의 당권도 도전 못하고, 저 주류 기득권 세력들이 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한동훈이 여기 들어와서 공천을 받을 일도 없을 거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내임 당원에 따르면 전당대회 규정이, 조항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당원의 채택 및 개정,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이 돼 있어야 이런 것들 갖다가 당원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당대회 어떻게 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제14조 2항에 임시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임시전당대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지도부를 뽑는 그 정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임시전당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원의 채택과 개정,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그러니까 당 규정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변경하는, 개정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결하는, 그게 바로 임시전당대회다, 그 말입니다. 임시전당대회 그럼 어떻게 여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책임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이번 국내임 대선 경선 요거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 탈당을 한다거나 책임당원 자격을 갖다가 나 당비 안 내, 아까워, 저 당에 내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바꾸실수록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정치인들이 더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지도부 불신임을 갖다가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부 불신임. 그럼 어디입니까? 비대위 이제 안 된다. 너네는 이제 끝이다. 연장할 수 없다. 전당대회 얼른 실시해서 지도부를 선출해라. 당 대표 뽑아야 되고 최고위원 뽑아야 된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갖다가 의결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전당대회에서 그걸 갖다가 의결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내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국내외 전당대회 관련 당규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한동훈표 정치,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고대하는 이 한동훈의 정계 복귀, 이런 것들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로 이 대선 이후에 정말 폭망, 괴멸 수준으로 떨어질 저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재명의 견제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부산 가시나 다람쥐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댓글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그런 발언들, 또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많은 동의를 해주셨던 분들께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해봐도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